여러분, 투자 무엇을 위해서 하고 계신가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노후 준비라고 많이들 답변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2030 청년 세대들에게는 좀 목돈 만들기가 조금 더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합니다. 결혼 자금이나 내 집 마련 이런 좀 큰 이벤트에는 큰 돈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네네. 길게 보면 이제 노후 준비의 첫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2030 MZ세대가 목돈 만들기 위해서 활용하면 좋을 절세 계좌와 절세 상품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르님, 레코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목돈 만들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 관리하고 계시는지. 저는 좀 생각해 보니까 한 달에 그래도 월급의 3분의 1 정도는 모아놓거든요. 좀 어떠신가요? 제가 좀 있으면 이제 결혼 1주년이라 가지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 자금 이제 비용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또 주거 비용 이게 만만치 않다 보니까 대출도 한 3분의 1 정도 나가는 것 같아서 생활비 쓰고 뭐 쓰고 하다 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 저도 저축하는 것 같습니다. 레코님은 어떠세요? 저도 한 3분의 1을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데 이제 부양 가족이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적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이제 저축하면서 동시에 이제 투자로 자산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세금이 나가거든요. 저는 그렇게 세금 나가는 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표적으로 그 절세 계좌라고 할 수 있는 ISA를 ISA. 통해서 이렇게 네. 좀 목돈 만들기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절세 상품이 출시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지난 3월에 청년소득공제 장기펀드라는 것이 이렇게 출시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목돈 만들기 측면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펀드라고 보니까 좀 개별 펀드인 건가 싶기도 한데 장수르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년 소득공제 장기 펀드, 이제 청년 펀드는 말 그대로 이제 펀드, 단일 금융 상품입니다. 3월 31일 기준으로 13개 운용사에서 24개 상품이 출시되어 있고요. 펀드에 가입해서 자금을 납입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한 해 납입한 금액의 40%만큼을 소득공제해 주는데 이제 한 해에는 최대 600만 원까지 600만 원 한도로 납입 가능하시고요. 최대 5년까지 이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되는 상품인 거군요. 이것과 비교해서 ISA 계좌에서는 이제 목돈 만들기 위해서 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 소득공제 장기 펀드는 하나의 펀드 상품에 가깝고 ISA는 이제 거기 상에서 이제 여러 금융 상품을 다 같이 관리하는 종합 자산 관리 계좌로 볼 수 있습니다. ISA 같은 경우에는 당시 발생했던 이자 배당 소득을 비과세해 주는 방식이라서 다만 이제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그 일반형하고 이제 서민형, 농어민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200만 원, 농어민형은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서민형도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비과세 한도를 넘었다 해도 이제 비과세를 넘어간 부분에 대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가 네. 되는군요. 이러한 절세 계좌에서는 여러 자산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손익통산 효과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국내 상장 해외 ETF에 300만 원 벌었다면은 국내 상장 해외 ETF에다가 100만 원 손해 본 경우하고 합산을 하면은 이제 2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비과세 한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전액 비과세되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이제 손익통산이 안 됐다면은 뭐 300만 원에서 이제 과세를 하고 또 100만 원은 손해 본 건 따로이기 때문에 확실히 손익통산 효과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을 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ISA 만기 자금을 이제 연금저축계좌에 넣는 방식인데요. 세액공제 한도는 이체 금액의 10% 이제 최대 300만 원까지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IS 만기 자금은 3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3천만 원의 10%는 300만 원이죠. 300만 원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세율에 따라서 이제 세액공제로 받는 금액은 이제 49만 5천 원 혹은 이제 39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소득공제가 되는 이제 상품이고 ISA는 이제 비과세 그리고 이제 연금계좌랑 같이 하면 이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저희가 연무물에서도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 네네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 소득공제를 설명드리려면은 우선 소득세가 결정되는 이제 간략한 구조를 먼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세금은 이제 세금을 매겨야 할, 뭐 소득과 같은 세금을 매겨야 할 대상이 있고, 여기에 이제 비율, 이제 세율이라고 하죠. 세율을 곱해서 결정되는 것인데, 직장 근로자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세전급여에다가 각종 뭐 여러 가지 공제를 거친 후에 이제 나온 대상 금액이 있는데 이거를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결정되는 것이 세금입니다. 이렇게 소득공제를 받음으로써 과세 표준이 줄어들면 세율을 곱해져서 나오는 세금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직장인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 표준이 줄어서 세금이 줄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연말 정산했을 때 근로하면서 원천징수했던, 그러면서 미리 사전에 납부했던 세액 중에서 일부를 돌려받는, 이제 환급받는 효과를 보시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득공제 혜택에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신용카드 쓰시면 공제받는 신용카드 공제가 있겠죠. 다시 이제 청년펀드로 돌아와서, 청년펀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도까지 6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40%인 240만 원을 소득공제 받는, 즉 과세 표준을 줄여준다. 그로 인해서 세금까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것과 비교해서 이제 세액공제는 좀 다른 개념인데, 세액공제는 사실 소득공제보다는 조금 심플합니다. 흔히들 이제 IRP나 연금저축계좌에 일부 자금을 납입하면 정해져 있는 세액공제율을 곱한 그 세액공제액을 세금에서 이제 제해 주는 건데, 이거는 뭐 과세 표준을 줄여서 세율을 곱하고 뭐 세금이 얼마 줄어든다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결정된 세액에서 일부를 공제해 준다. 세액 공제액만큼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소득공제를 통해서 실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사실 그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아까 그 해 납입한 금액의 40%만큼을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최대 한도로 납입해서 240만 원을 소득공제 받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때 환급세액을 계산해 보면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0대 직장인이 일반적으로 받는 연봉이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연간 기본적으로 받는 소득공제, 뭐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공제라든지 기본공제, 본인공제라든지 뭐 배우자공제, 혹은 뭐 부양가족공제, 이런 각종 기본 공제들을 거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표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과세 표준 구간이 1,400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때 세율이 15%인데 여기에 지방세율인 1.5%를 더해서 16.5%가 이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세 표준을 240만 원만큼 줄여주는 거니까 240만 원에서 16.5%를 곱한 39.6만 원을 기납부세액에서 환급받으실 수 있는, 돌려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소득공제 무조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소득공제 혜택은 누구나 무조건 가입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가입을 하시고 자금을 납입하시면은 그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은 연간 이제 받으실 수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대 5년까지만 이 혜택을 받으실 5년.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의무 가입 기간이라고 하죠. 최소한 가입하고 있어야 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3년입니다.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만약 가입하고 3년이 되기 전에 의무 가입 기간을 다 지키지 못하고 도중에 청년 펀드를 환매, 즉 이제 해지를 하게 되면은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로 감면받았던 세액을 모두 돌려놔야 됩니다. 다시 추징받게 되어서 이 점 꼭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청년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부 금액만 환매를 할 수 없습니다. 전부. 그냥 네네 펀드를 환매하려고 하면 전부 환매, 즉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비슷하게 의무가입 기간이나 아니면 좀 연간 저축액 같은 경우는 ISA도 좀 비슷한 조건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의무가입 기간은 이제 3년인데 납입 한도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간 2천만 원이고 이제 5년간 최대 1억 원입니다. 또한 이제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달리 이제 연간 납입 한도를 못 채울 경우에는 납입 한도를 2월에서 적립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이번 연도에 IS에다가 1,000만 원밖에 못 넣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2천만 원에다가 못 넣은 1,000만 원을 한 번 더 넣을 수 있는 3천만 원을 넣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가입 기준이 궁금해집니다. 이게 청년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청년의 기준을 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청년 세대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청년 기본법상 청년의 나이인 19세 이상 그리고 34세 이하인 경우에 청년 펀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이제 병역 이행 기간이 있다면 최대 6년까지 일을 쳐주는데요. 예컨대 군 복무를 한 2년 정도 했다. 그렇다면 만 36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것이죠. 이 나이 조건뿐만 아니라 이제 소득 조건도 충족해야 소득 조건이 네네네 있나요? 청년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일 기준 직전 과세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아니면 뭐 다른 소득도 있어서 종합소득액 기준으로 한다면 연간 3,800만 원 이하여야 이제 청년 펀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이하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네.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또 가입이 불가하다는 안 점. 되는군요. 그리고 가입일 직전 3개 연도 중에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적이 있어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궁금한 게 가입하고 나서 해를 넘겼을 때 만 34세보다 넘어가면 해지되나요? 계속 할 수 없는 건가요? 네. 가입만 한다면 해가 지나서 뭐 36세, 뭐 35세 이상이 돼서 나이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가입 자체는 유지가 됩니다. 단 이제 정부 정책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이 청년 펀드 자체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올해 말까지. 올해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점도 같이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가입 기준에 소득 기준이 있었어요. 소득 기준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게 연봉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럴 경우에는 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이거는 또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소득이 좀 많이 올랐다. 예컨대 제도적으로는 총 급여액이 8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액이 6,7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해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단 마찬가지로 가입 자체는 유지되기 때문에 다시 뭐 소득이 그 기준 아래로 내려온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에서 조금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프리랜서일 경우에는 좀 수입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직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뭐 월급을 여러 번 받거나 해서 조금 이 총 급여액을 산정하기 좀 애매한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사실 그 기준이 되는 이제 소득이 이제 연간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프리랜서 분이나 좀 급여가 주기적으로 받지 않는다거나 금액 자체가 좀 들쑥날쑥한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홈택스에서 소득 확인 증명서, 청년 장기 집합 투자증권 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딱 한눈에 있군요. 네네네. 요거를 찾아서 서류를 이제 떼보시면 뭐 따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이제 무료로 발급을 해보시면 거기에 총 급여액과 종합소득 급여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을 좀 할 수가 있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ISA가 또 이렇게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다른 점 또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가입 조건 중에 나이 제한은 따로 없죠. 나이가 만 19세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근로소득 있으면 15세 이상 가능합니다. 다만 또 소득 조건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ISA 유형이 다릅니다.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서민형은 총 급여의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사업자이며 농어민형 같은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형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제 소득 조건이 직전 3개년도 중에 1회 이상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었다면은 가입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 19세에서 34세의 이제 청년이 총급여 이제 5천만 원 이하인 청년이면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랑 ISA 서민형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오. 먼저 그 청년 펀드가
편입하고 있는 자산이 어떤 것인지를 좀 채권 직접 투자가 ISA에서 가능해졌는데요. 월 100만 원으로 이제 목돈 만들기로 이제 저축 투자를 한다면